이창상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 창구에서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관계 등록 단순한 개관이 아니라 좀 약간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이제 민원 창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루기로 했어요. 출생신고에 관련된 논점들, 특히 이제 주민등록하고 관계, 주민등록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하나의 공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가족등록하고 달라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쉽게 이제 공무원들의 설명을 통하지 않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의 관계를 잠깐 보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의 재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관계 등록하고 주민등록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똑같은 등급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가족관계 등록은 주로 법률관계에 대한 그런 공부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은 사실관계에 대한 공부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 가족관계 등록 중에서 특히 법률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분관계 증명에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민등록은 사실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주소 증명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이제 단순히 주소 증명으로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시 보면 이제 출생신고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면서 동시에 출생연월일과 성별, 이름과 부모자 관계와 국적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 어디에도 똑같이 기재가 되냐면은 주민등록에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요.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사항이 서로 어긋날 때 정정을 이제 많이 원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번호를 주로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에 맞추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그런데 법률적인 효력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더 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보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증명,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분명히 동사무소에 하잖아요. 보통 동사무소나 구청이 하는데 동사무소에 하는데 이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이 흔적은 남아있어요. 주민등록 번호 부여 대상이라든지 주민등록표에 통해서. 그런데 정작 호적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주로 그때 이 과연 주민등록의 기재 사실들이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968년 6월 30일 주민등록법 제13조의 입항이 시행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호적신고에 관한 주민등록서 정리가 이제 신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적신고를 주민등록 신고로 간주하는 그런 이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68년 이후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있으면 최소한 출생신고 자체는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호적선례 4가시 39는 이제 이 법령의 시행을 참고 삼아서 68년 6월 30일 이후라면은 호적상 출생신고한 사실의 소명자료로서 주민등록상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등록상 기록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그다음에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기사항 규정하고 있는 것이 297호 제3조 제2항에 보면은 호적 시절에 호적 당시에 출생신고가 누락돼 있었지만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서 출생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을 한다면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호적부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등록부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출생신고 당시에 출생신고 불수리 사유가 없었어야 한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출생신고 서류가 이제 없는 경우에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기재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한 성별 정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이제 거센 저항이 있는 게, 왜냐하면은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는 내가 아는데, 본인이 내가 아는데 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잘못되어 있느냐고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죠. 또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자기 이제 성별하고 잘못된 경우는 대부분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주로 살기 때문에 즉시 정정을 하는데, 가족관계 등록은 결정적인 행위랄까, 혼인신고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여권을 발급받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지껏 내가 주민등록번호로 남자로 살아왔는데 또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왜 가족관계 등록부에 여자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과오가 아니냐, 빨리 직권정정을 해달라, 이게 주로 이제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걸 비송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이 대법원 규칙 60조 2항의 간이직권정정 이 규정에 의하면은 간이직권은 주로 어떤 경우에요? 왜 직권정정이 안 되느냐를 이제 보기 위함인데, 신고 서류와 달리 출생신고서에 보면은 남자로 돼 있었는데 공무원이 참고로 여자로 기록했다. 이러면은 이제 출생신고서가 있으니까 간이직권정정이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이 신고서류가 27년 보존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92년인가요? 그 이전은 다 신고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고서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직권을 할 수가 없어요. 간이직권정정 사유는 아니다. 그럼 법원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은 어떠냐라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법 제18조 2항에 의해서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직권정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직권이라는 건 뭐예요? 공무원의 과실, 호적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해야만 직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는다는 데서 직권정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생신고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공무원의 과실인지 확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공무원의 과실로 추정은 되지만 사실은 이 신고서가 없기 때문에 이 신고인이 출생신고서 기재할 때 남자로 했는지 여자로 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공무원도 착오를 할 수 있지만 신고인도 착오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자 이름인 경우도 있고, 여자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많이 있고, 또 본인이 부모가 직접 안 하고 분명히 신고인은 부모 기재되어 있지만 친족이나 뭐 아니면 동사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과거에 출생신고도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이제 이게 호적공무원의 과오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직권정정 사유가 결국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송으로 해야만 되는데 법 104조의 가정법원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송에 의한 정정이고, 다만 이 소명 자료가 무엇이 있을 수 있냐면,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병원 진단서, 남자면은 비뇨기과, 여자는 뭐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다만 원칙인데, 원래는 이제 신문을 해서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판사님이 직접 신문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의사의 확인을 믿고서 해주는 거죠. 다만 이제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군대를 갔다 와서 병적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 따라서 이 병적 증명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적 증명이라든지 그거와 동시에 이제 부모의 어떤 확인서 정도면은 법원에 따라서는 그 정도면은 굳이 병원 진단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마다 다 소명 자료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민등록번호 그 뒷자리 중량 번호 1, 2, 3, 4 요거와 불일치한 성별 정정은 비송을 할 수밖에 없다. 신고서류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이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한 이름 정정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비슷한데 한자가 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름도 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인데 주민등록하고 가족관계 등록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물론 출생신고서가 있으면은 이제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간이직권 정정으로. 근데 출생신고서가 남아있지 않으면은 역시 이 공무원의 착오인지 신고인의 착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직권 정정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주민등록부를 사용하는 이름을 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호적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직권 정정은 어렵고 결국은 이제 이 104배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소명자료로 마땅히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 성별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이 비교적 쉬운데 그 이름은 최초의 표적이 기재될 때 표적 공무원의 착오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법원에 방문해서 이 주민등록하고 이름을 일치하길 원한다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정정 신청은 권하지 않아요. 개명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합니다. 개명 허가를 받아서 개명 신고를 하시는 게 확실하고 빠르다. 주민등록하고 일치하는 개명 신청은 거의 뭐 예외 없이 해주니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 신청을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한 출생연원지 대정정. 이게 무척 많죠. 저희 법원에도 들어오는 정정사건의 한 7화는 거의 출생연원지를 정정해달라는 겁니다.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해서 정정해달라는 것인데 왜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하는 게 생겼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제도가 좀 뭐 62년부터 시행됐고 뭐 68년부터 뭐 주민등록번호도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앞자리로 들어가는 주민등록번호는 75년 8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출생연월일 6자리에 성별 한 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이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만들어진 호적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생연월일에 관한 공부는 오직 호적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신문을 보니까 2,053만 명이 주민등록증을 이제 일괄해서 발급 신청을 했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지금도 아니고 75년도쯤에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했으니까 대단한 난리가 났었겠죠. 이때 이 주민등록증을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었는데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은 당사자가 신청서에 썼어요. 그걸로 해줬어요. 근데 이걸 호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서 발급을 해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2천만 명이 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 호적 본적지랑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면 그나마 가능한데 이게 전혀 다른 지역인 경우에 이걸 우편으로 다 2천만 명이 제대로 확인했을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구 중처리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었는데 내린 결론은 결국 호적을 보고 제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를 검증한 작업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당사자가 신청한 대로 거의 발급이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때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75년 이전 사람들이 이 주민등록번호랑 호적에 있는 출생연월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사소한 실수, 뭐 하루 날짜나 이런 정말 공무원의 착오인데 이 이전은 공무원의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게 대부분 당사자가 신청한 대로 그냥 해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호적하고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이제 인식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 쓰는 생년월일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적부 기재 출생연월일에 의해서 검증이 부실했던 것이 불일치의 주된 발생 원인이에요. 75년, 적어도 75년 이전은 거의 99% 공무원이 아니라 신고했던 사람들의 착오 신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75년 이후로는 공무원의 과실도 아마 경합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사실상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저희가 75년 이전에는 호적기재 출생연월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대로 고쳐달라고 하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과연 출생연월일 정적의 분명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마다 의견이 달라요. 동부법원은 웬만하면 해줍니다. 출생신고 일자보다 늦은 일자의 출생연월일 요거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출생신고 일자보다도 늦은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고일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출생신고일자를 뭐 함께 정정 신청을 하면 모를까. 근데 신고일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신고일자보다 늦은 출생연월일이 아닌가 하면은 공인등록번호대로 정정 신청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가능한 이제 이 정정을 허가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또 법원마다 달라요. 어떤 법원은 무슨 이야기냐, 호적에 있는 출생연월일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단순히 민원인의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재판하는 사실에 맞게 재판해야지 민원의 편한만 들어서 사실 여부를 확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는 그런 판사님들도 많고 그런 법원들도 꽤 있어요. 그런 법원은 불허가해 줍니다. 실제로 불허가해 주면서 이제 이것도 법원마다 형편이 이제 일률적이지 않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허가해주는 법원들조차도 출생신고일자보다 늦은 출생연월일은 그쪽으로 정정은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생신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자 관계의 기록인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제 출생증명이 같이 들어오면은 부모자가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되면 아시다시피 판결, 가정법원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가정법원의 허가 차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법원이 이제 판사님이 변론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서 이제 그 판결문이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도 이걸 정정하려면 무척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데 출생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모자가 기록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출생증명서는 모자증명서예요. 쉽게 말하면 이 출생증명서에 부모가 다 함께 기록되어 있긴 하는데 이제 모자증명이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는 법률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출생증명서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이제 부자 기록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혼인 중에 자는 당연히 이제 그 부의 신고로 혼인 중에 자는 부의 신고로서 결정되고 또 부가 아니고 모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모가 현재 혼인한 남편이 부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혼인의자는 조금 달라요. 혼인의자는 부가 인지를 해야만 적어도 기록이 되겠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부가 기록되는 거죠. 모가 유부녀이면 안 되죠. 모가 유부녀가 아니라는 것을 자의 출생 당시에 가족관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까지라도 봐야 돼요. 2008년 이전이면 제적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당시 유부녀가 아니라는 걸 봐야 되고 그 유부녀는 어떻게 할 거냐. 다들 아시다시피 유부녀라면은 친생 추정을 받잖아요. 유부녀의 그 당시 남편, 자의 출생 당시 유부녀의 남편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번복할 수 있는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 친생 부인 판결 이런 걸 가져와야만 그 친생 추정이 번복이 돼야만 혼인의자의 경우에는 부가 기록될 수 있다. 부의 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생신고를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 뭐예요? 국적이 있다는 거죠. 국적이 있는 사람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해 주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 국적이 이제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국적법 2조를 보면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 규정되고 있는데 부 또는 모, 현행법은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면 국적을 부여를 해요. 근데 이 98년 6월 14일 시행 이전에는 부계주의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혼인 중에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야만 되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면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면은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이제 많은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8년 6월 14일 이전인데도 이제 왜냐하면 지금 출생신고가 들어왔는데 자의 출생일자는 98년 6월 14일 이전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혼인 중에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법을 생각하고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98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을 했다면 지금 출생신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제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이에 그 혼인 중에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부여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수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 가족관계
만약에 등록부가 작성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출생신고의 실익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은 다만 이제 98년 6월 14일 이후라면은 또는 모두 또는 일방만 한국인이라면은 그 혼인 중에 자는 한국인인 거죠. 등록부를 작성해 줄 수가 있어요. 국적법 3조를 보시면은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 있죠. 이 부분도 이제 많이 혼동이 가시는 건데 98년 6월 14일 시행 이전에는 인지를 하면 그냥 아버지의 호적으로 자가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적 취득이 자동으로 됐거든요. 법무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98년 6월 14일 이후로는 법무부 장관이 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를 수리해야만 이 국적이 이제 후천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든 뭐 인지에 의한 출생 신고도 지금 하는 것들은 등록부를 작성해 주면 안 되죠. 등록부를 작성해 주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이제 동시에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동시에 수리가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가 동시에 수리되면 혼인 중에 잡니까? 끄덕이시니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동시에 수리되면 혼인 중에 잡니까?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니까 신고가 수리됐을 때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니까 출생 당시에 사실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 혼인신고랑 출생신고가 동시에 수리되면은 뭐예요? 혼인의 자죠. 혼인의 자인데 다만 이제 혼인했을 때부터 중정이 있어가지고 혼중자의 효력이 있는 것 뿐이지 그것도 혼인 당시부터 효력이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외자를 이제 신고한 거에 이제 혼인한 날로부터 출생 이제 혼중자일 수는 있겠지만 혼외자를 신고하고 이거는 부가 반드시 신고해야만 아버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혼외자니까 만약에 모가 신고했다, 모가 혼인 신고랑 자의 출생 신고를 동시에 했다, 그럼 얘는 혼외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가 기록될 수가 없어요. 혼외자인 거죠. 그럼 혼외자는 뭐예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혼외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지율 있는 출생신고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부가 작성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법무부 장관의 수리가 있어서 통보에 의해서 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지의 국적 취득이죠. 이 부분을 좀 실수가 종종 있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사례를 하나 들면은 모 구청인데 서울에 우리 관내는 아니고 모 구청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아버지고 어머니가 이제 몽골 사람인데 이렇게 혼인신고랑 출생신고를 동시에 한 거예요. 혼인신고랑 출생신고를 동시에 했는데 그때 그 처음에 등록부를 만들어줬어요. 무심코 혼인 중 자련이 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혼외자잖아요. 혼외자고 그러니까 적어도 혼중자가 됐긴 했지만 이 아이가 출생할 당시는 혼외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국적 취득이 아니라 인지에 대한 국적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부분이 아마 잡아냈나 봐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달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공보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부가 인지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나 봐요. 근데 공보대사관에서 이 출생신고가 한국에서 됐다가 이게 말소가 됐네 하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우리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공보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안 받아줬어요. 얘는 붕 떠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안 받아줘, 등록부를 안 만들어줘, 공보에서도 자기네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TV에 SBS로 나왔어요. 대서특필 돼가지고 헤드라인에 구청 공무원의 실수로 뭐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됐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구청 공무원이 뭐 처음에 인터뷰도 하긴 했는데 그 신고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등록을 작성해주는 차분이 있지만 뭐 하여튼 바로 잡은 거 말소한 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공보대사관이 안 받아준 게 왜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언론에 막 나가고 나니까 공보대사관에서 그냥 다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출생신고가 되고 이제 인지의 국적 취득 절차로 넘어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서 업무에 자구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으실 수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저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혼 신고 이거랑 관련해서 관련인가요? 이혼 신고로도 한번 말씀을 95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예. 지금 신고를 하러 왔어요. 신고를 지금 하러 왔는데 95년 확정된 당시에는 2, 3년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판가 확정 이후에 2년 자녀가 생겼어요. 둘 사이에요? 네, 둘 사이에. 아, 이런 임신 경우- 중이었군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냥 이 확정이 된 거니까 이런 분들을 못해주고 신고한다는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가서 지정을 신고한다고 하고 재판이었죠. 재판이니까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기록해 준 거고요. 한국 친구와 학생 친구 동시에 들어오는 거. 한국인 부모한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해줘야 만약에 마찬가지로 한국인 부모라 하더라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같이 들어왔는데 모가 하거나 뭐 할아버지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부가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 수도 없으면 부가 인지를 안 했을 텐데 왜 할아버지가 했다? 받아주면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데 모가 기록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자도 돌아가고 뭐 이러면 성자 관계가 기록이 영영 못 되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생성되고 뭐 다른 형제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너무 아버지가 인지 안 했다 이래가지고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보는 지식이 있는 분이 있겠나 싶지만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아는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 사이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딱 보고 뭐 인지한 적이 없네. 혼인 전에 태어났는데 이게 뭐 그냥 한국인 거 민지에 대한 정치들이 있어요. 출생신고를 그러면은 노예 국적이 대사관에서 우리가 하고 와야 돼요.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 호적사의 입장이었어요. 출생신고는 반드시 이제 모가 하고 국적증명을 해오고 자기는 대사관을 해야지 국적증명을 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가 인지하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행정처에서 그게 편하거든요. 정확하고 그리고 기록하기도 좋고 부의 기본증명서에 근데 어쩌다가 이제 선례가 바뀌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인지해보면 출생신고 청구법 방식에 따라 아, 신고는 수리는 할 수 있죠. 수리만 돼서. 그러니까 그렇지, 인지로 봐가지고, 뭐, 기본증명서, 그러니까 등록부를, 자의 등록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녀로서. 그렇죠, 외국인 자녀로서. 그게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혼인 외자인데 저희가 속인주의니까 속지지 한국에서 출생한 애가 부가 인지신고한 부가 이제 상관없이 한국에서 출생하든 외국에서 출생하든 상관없이 전부 다 출생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가구청에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경우에 이 자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의 보험을 따를 수 없고요. 외국인이니까 한자도 기재할 수 없어요. 성은 한글 성은 써준다 하더라도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험장치가 한자잖아요. 살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 남자랑 외국 여자랑 혼인의 자주인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빠의 인지신고에 있어서 해주잖아요. 인지신고를 받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서류들이 아예 국적증명을 성취하고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아이 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엄마가 그냥 외국인 작업을 해서 특종으로 해서 저희가 출생신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출생신고를 받을 때에도 그 아이의 국적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출생신고 플러스 인지신고예요. 그러니까 모가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냥 외국인 그 자체로 혼인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뭐가요? 네. 부 연결 없이, 부 기록 없이. 네.
그때 그 자해 뭐 국적 증명은 어렵잖아요. 출생신고 그렇죠.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모의 국적 모의 국적 증명만 충분히 그런 거죠. 되고요. 그리고 굳이 그걸 외국에서 출생 신고하고 와야 하고 이런 없는 거죠. 그건 모의 국적 어차피- 해서 특정에 묶어놓고 나중에 이제 뭐 아이를 국적 취득 신고를 해서 신고가 없는 걸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의 국적을 모르는 국적을 따는 다의 국적을 지구가 어차피 소리가 없잖아요. 등록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의 국적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부는 그러니까 중국 예보내자는 국적 불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중국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국만 비싸면 하는 거죠. 예, 중국은 국적 증명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무의미한 게 특정 신고에 편찰만 하고 영구 보존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등록부에 어디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그 서류를 법무부에 가져갔다가 이 사람들 국적 취득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왜 법무부에 가져갔는데요? 그럼 부가 거기에 국적 기재된 걸로 판단이 되는 그거는 이제 부가 인지해주는 출생신고 할 때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뭐가 전체였습니다. 다른 얘기. 우리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하시면 뒤에 앉아 계신 이제 가장 좀 주무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하여튼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정리를 잠깐 하고 우리 일찍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